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속으로는 자니오인데 입 밖으로는 내가 튀어나왔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선뜻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해서 밤새 뒤척인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걸까요? 분명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건데도 왜 그렇게 자니오라는 말이 어려운 걸까요? 오늘 소름 브리핑에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절을 피하는 심리학적 이유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니오가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이유부터 파헤쳐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을 못하는 것은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뇌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깊은 심리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타인을 거절함으로써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하죠. 이 두려움이 결합되어 아니오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우리 안의 거절 공포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우리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원초적 공포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무리를 지어 살아남았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우리의 뇌는 이 생존 본능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조상들이 느꼈을 나는 이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원초적인 불안감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2003년 미국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과 그의 동료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상의 온라인 볼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중간에 자신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는 따돌림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때 뇌 영상 촬영 결과 사회적 배제나 거절을 경험할 때 뇌의 특정 부위, 바로 전대상 피질, 덴티리어 싱귤리트 코어텍스, 과우측 섬엽, 라이트 인설러, 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는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즉, 뇌는 사회적 거절을 실제 물리적 고통처럼 인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절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 악화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호감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쉬운 방법이죠. 반대로 거절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의 부탁을 들어줄 만큼 너를 좋아하지 않아 또는 너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제로 느끼는 실망감보다 훨씬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상상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거절을 망설이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결정 피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등등. 이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의사결정 피로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피하고 싶어 하죠. 거절은 종종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고 이후에 더 복잡한 대화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피로 상태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가장 쉬운 선택, 즉 네라고 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퇴근 후 집에서 넷플릭스를 고르지 못하고 계속 스크롤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절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아니오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무조건 네라고 하기보다
잠시 생각해 볼게요. 또는 제가 지금 바로 답하기는 어렵겠네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부탁받은 내용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니요 뒤에 간단한 이유를 덧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어렵습니다. 또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짧고 명료한 이유를 덧붙이면 상대방은 거절의 이유를 이해하고 당신을 덜 비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일상에서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직원이 묻는 메뉴 외의 것을 부탁받았을 때, 혹은 친구가 별것 아닌 부탁을 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이죠. 작지만 꾸준한 연습은 거절에 대한 당신의 뇌를 점차 둔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처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무게를 들기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근육이 붙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거절해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가치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당신의 잔이요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당신의 의사표현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경영학 박사 애덤 그랜트, 다담 그랜트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무조건적인 인내는 오히려 자신을 소진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는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아니요를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사회적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반전은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능력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인정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아니요라고 말하기 어려운지, 그 심리적 이유와 뇌의 작용, 그리고 거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잔이요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중에 내 얘기인데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소름 브리핑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유익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